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대회 이제 본선과 결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파트너들이 매매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치열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네,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네, 본선 3주가 끝나도 승부는 계속됩니다.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민경무 대표입니다. 네, 예. 우리 민경무 대표 오늘 목요일 날 함께 승선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동근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출전도 안 했는데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이시잖아요. 흑팀의 감독님. 졌잖아요. 네, 흑팀의 감독.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흑팀에서 100팀으로 와서 100팀의 승리를 이끈 김대복 대표입니다. 오늘은 얼굴 얘기 안 하시네요? 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복 대표와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일치기 여행 전문가 김동엽입니다. 당일치기 여행 전문가요? 여행 전문가요? 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경호 대표님. 네. 목요일에 우리 형님들과 함께 막내세요? 이 시간대? 막내 되신 지 진짜 한 20년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방송의 장난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방송의 농간, 횡포, 갑질. 제가 이 한국경제의 상위 1%에 끼었습니다. 앵커님이 조금 전에 칭찬해 주시던데 네. 본인은 안 늙나 두고 봅시다. 자, 상위 1%가 나이가 많아서 상위 1%랍니다. 제가 막내니까 뭐 전 아직 30대니까요. 네. 뭐 형님들 모시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단 한 번도 막내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오늘 목요일에는 막내로 자리를 해주셨고요. 자, 일일 여행 전문가 김동현 대표님 무슨 얘기인가요? 요즘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어요? 지난 주말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네. 지스타 보러 당일치기로 갔다 왔고요. 아, 게임. 예. 네. 어제는 물 건너고 갔다 왔습니다. 도통 이 개그인지 진심인지 알 수가 없는. 진심이에요. 그래요? 네. 물 건너 어디를 갔다 오셨다는 거죠? 아이고,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진행을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깝깝하게. 말이에요. 네. 뭐 이렇게 야, 계속. 살다 저도 방송 그때 몇 번 뵀는데 네. 연령대가 야, 개그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지 않을까 개그는 맞는데. 싶습니다. 자, 김동현 대표님 뭐 출전하셨으니까 각오의 말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가고요. 네. 지난주까지는 뭐 회를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날로 드셨다고. 예, 날로 했는데 네. 이거 개인전이라서 빼박인데요. 네. 어떻게든 뭐 네. 네, 본래 본전만 하자 이런 실력, 생각. 본래 실력만 보여주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흑팀 감독님. 네, 흑팀 감독님. 지금 흑팀이 안타깝게 100팀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흑팀의 상위 5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어떠시나요?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저하고 이제 이광구 대표하고 그래도 좀 이게 평소에 좀 매매를 좀 잘 하시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졌어요. 네. 좀 너무 백팀하고 또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우리 매매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봐도 좀 괜찮았는데 그렇죠. 아마 전체적으로 좀 단합이 감독이 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내 탓이오. 예. 뭐 감독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죠.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개인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속으로 흑팀을 응원하실 것 같다. 이런 예,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저는 우리 흑팀 5분 올라갔지만은 그분들 끝까지 제가 응원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대복 대표님 이제 결승에 본선에 올라오셨는데 이만은 각오의 말씀 짧게 들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 딱 들어오니까 뭐 상위 1%에 들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네. 그래서 과외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일주일간 과외 받고 누구에게 가위를 받으세요? 이제 여기 최고수를 찾아가서 과외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1등 해야죠 시즌에서. 어렵지요. 민경 대표님 어렵지요. 저 어렵겠지요. 민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요? 개그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개그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참 진행하기가 근데 불편한데 까다롭다. 솔직히 저는 네. 다 들리고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래서 민 저도 나이 대표님이 먹었나 봅니다.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시장 이야기만큼은 이 네 분의 어떤 구력의 도합이 100년이 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좀 직관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이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간식도 먹고 싶다. 간식도 먹고 싶다. 예. 식사 위에 간식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시장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11월 20일 정도에서 반등이 한번 짧게 나올 것이다. 예, 오늘 짧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엔비디아 오늘 아침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이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출발은 하이닉스가 상당히 높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이제 탄력이 떨어졌죠. 네네. 떨어지면서 1%대 정도 물론 이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치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처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후장에 하이닉스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지수가 탄성을 조금 잃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봤을 때 PER, PBR, ROE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PBR 빼고는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예,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네. 이게 왜 그런지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면 휴대폰들이 SK 갑자기 하이닉스를 울리는- 얘기를 하면은 휴대폰에서 예, 무조건 뜨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막내분의 휴대폰이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 말씀해 주시죠, 계속. 예.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기자본 이익률만 빼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좋지만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쉬었다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식이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력주가 하이닉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력주가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쉬고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맨날 밥만 먹을 수 없듯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컵라면도 끓여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이런 시장에 지금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제외한
이 간식은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간식은 이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네. 예,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 쪽에서 연기금의 흐름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배당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 고밸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저평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연기금이 그걸 이제 주도를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전략적 자산 배분이 17.3% 정도로 보는데 이미 연기금은 그걸 다 국내 주식을 채웠거든요.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산다라는 거는 다른 걸 팔아서 사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그건 이제 주식에 들어가는 쪽을 팔고 부식거리를 채우겠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요 근래 들어서 보면 리튬 관련주들을 연기금이 조금 편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도 이제 초점을 조금 맞출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 그리고 리튬 관련주 이런 쪽을 일종의 간식이다. 예, 이렇게 또 평가를 채팅창 센스 있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끔은 불량식품도 먹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런 거는 불량식품 음식으로 좀 비유하면은 테마성이 짧지만 굵은 것들이 아마 네, 불량식품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켓 관련해서 네, 이런 뭐 그런 거. 이상한 네. 것들 이런 것들 뭐 불량식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간식 포함해서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 시점에서는 주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간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도 4,05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4,15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 4,150 그다음에 3,950 요 사이에서 이제 박스를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주도했던 쪽에서는 실 것이고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도 롱숏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약간 실 때 삼성전자 쪽에 롱 포지션을 좀 취하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전략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기금이 매수하는 쪽, 이런 쪽, 그다음에 저 PBR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쪽을 이제 조금 매수를 해서 좀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근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저희가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우주 구한 젠슨형. 우주를 구했습니까? 예, 네, 우주를 구한 젠슨형. 그만큼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글로벌 시장이 이제 AI 버블론으로 주가가 그 S&P 500 같은 경우는 51선을 하회했고 우리나라는 21선을 하회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그 연준위에서 12월 금리도 이제 동결하겠다는 그 확률이 70% 가까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에브리싱 그 셀 오프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것을 단숨에 올렸던 게 바로 지금 현재 젠슨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세일즈도 대단하지만 실적이 대단하게 나왔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올라가면 숫자가 커질수록 평균치에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확률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550억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 570억의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이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22%예요. 지난 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런 대기업이 22%의 신장을 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버블을 해소시켜주는 대목이 하나 딱 있는데 저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봐요. 이 그로스 마진이 이번에 73.6%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1,000원 팔면 736원이 마진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8원 정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원가고 나머지 다 남는 장사인데 이거 그냥 갈고리로 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가 이게 버블이 될 때는 수요가 이제 축소돼야지만이 마진이 줄어드는데
마진이 계속 늘어났는데 이게 4분기는 75%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세계를 구한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4,000포인트를 잡고 10만 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은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못 따라갔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지금 이제 아웃퍼포먼스 끌고 갔는. 근데 이게 젠슨왕이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오히려 보면 일깨워 줬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3분기 D램 시장에서 1위로 오늘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파운더리의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삼성전자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이닉스가 쳐졌다는 점하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음봉이고 21선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가가 내려와서 쌍바닥이 아니고 쌍바닥보다 낮은 가격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21선을 타지 못하니까 야,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 이게 한계점이다. 그래서 젠슨왕이 우주를 구한 건 맞는데 우리 시장의 추세적인 어떤 시장 흐름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추세적인 흐름을 접근하지 못했다. 그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정적인 이야기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좀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추세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럼 결국은 향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일까요? 예, 우리 시장은 당분간은 방향성보다 변동성이죠. 방향성보다 변동성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9월, 10월 달 이쪽은 그냥 한 방향 보고 우상향 해 왔다면, 지금은 지수는 묶이더라도 종목은 계속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숲보다는 나무에 치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한번, 그러면 김대북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현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 AI 시대의 AI 그 순환 그 밸류 체인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고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쪽 관련주들하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결국은 피지컬 AI를 땡겨올 건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로봇이나 의료 같은 거를 함께 보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안 올랐던 건 의료 이런 것들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대북 대표 오늘 시장의 평가는 우주관 젠슨형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우주관 젠슨 친구 같은데요? 아니 그 이제 뭐 젠슨왕이 쟤보다 돈 많고 잘생기면 다 형이죠. 아니죠. 그래도 63년생인데. 아 그런 얘기를 또 여기서 왜 합니까? 젠슨왕이 63년생이라고요. 젠슨왕이요? 네. 동안이네. 젠슨왕이 63년생입니다. 빠른 63.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럼 우리하고 동갑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구라니까요. 그러니까 동갑이네 네. 하고 얘기하면 동갑이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 왜 하냐고 그러더니 전 젠슨왕 얘기한 건데. 아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우주관 젠슨 친구. 이렇게 한번 깐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김대북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민경무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민경무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조정이다. 조정이다. 네네. 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3,900에 출연해서 네. 고점은 4,200 찍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조정이 계속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2월 달 내에 아마 3,800을 깰 겁니다. 12월 달 내에 3,800을 깬다. 3,800 아래로 예, 빠진다. 예. 그리고 1분기에는 4,200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리고 바로 반등해서 4,200을 넘을 것이다. 예, 그리고 1분기에 보다가 시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견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가 내렸다는 건 우리 이동근 대표님을 제가 되게 많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반도체 다 올랐잖아. 근데 제가 이동근 대표님 시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분 진짜 주식 잘한다. 전화해서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주도주가 뭐가 될까요? 하고. 네. 근데 별 말씀을 다 하시고. 제가 얘기한 건 틀리고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장이 어려울 때 전화 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호는 아니고 염탐을 하는 거죠. 네. 이분은 뭘 생각하고 있나.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도체 그리고 그 엔비디아 얘기만 할 텐데 왜 이게 얘기를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좋으면 하이닉스가 빡 치고 나가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삼성전자를 사지? 하이닉스를 팔고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수가 가려면 하이닉스가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레거시 반도체하고 HBM입니다. 향후에 지수를 당길 건 HBM밖에 없어요. 그냥 AI잖아요. 이거 레거시 반도체는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3년 오르고 2년 내릴 거예요. 그 삼성전자가 운이 좋은 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살기 위해서는 HBM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벌은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따지고 보면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지수 교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방향성을 못 잡는 거는 지금 12월에 시장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척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국의 환율. 환율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왜 오를까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시작은 아무래도 관세부터 좀 출발을 한 것 같고. 자, 예. 제가 네. 이렇게 툭 던진 건 짧게 해주셔야지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짧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외환보유고는 적정한데 네. 환율이 오른다. 근데 미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달러 지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 지수가 지금 현재 100을 넘었습니다. 네. 그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달러 지수 100 넘으면 한국 시장 주저앉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올라서 1,469원입니다. 근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이 자꾸 올라간다? 이거 설명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왜 오르냐?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외환 이거 환율 방어도 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하면 되지? 근데 사실상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달러가 생각처럼 사람들은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미국 장세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세계 증시는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200억 달러씩 줘야 됩니다. 200억 달러씩 준다고요? 달러로 미국을 줘야죠. 네네. 그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옛날에 달러를 받아다가 한국 돈을 샀어요. 지금 같으면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썬더거든요. 환차익까지. 근데 현대차도 한국에 돈을 못 들여와요.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못 들어와요.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달러가. 그럼 달러 부족 현상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벌면 한국에 와서 킵을 하고였는데 앞으로는 달러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국내 우리 국가 내의 달러가 모자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요는. 전 세계적으로 전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달러 강세가 아닌 유동성의 부족 때문에 지금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달러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로 못 가고 있었던 건 유동성의 부족인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해줘야 유동성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동결로 갔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죠? 얼마 전에 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를 더 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증시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유동성으로 간 건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얻어 걸렸죠. 네. 이제 실적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시장을 보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만 보고 본다면 하이닉스는 100만 원 가고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시하는 거는 일단 시장 외부 변수를 봐야 되는 건 채권 봐야 되고요. 네. 금리를 봐야 되고 환율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한국 증시는 조금 맹점이 있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럼 한국 증시가 붕괴하느냐? 저는 그렇다고는 절대 생각은 안 하는데 호재에도 반응 못하는 시장은 악재에 굉장히 많이 하락합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간신히 10만 원 지켰죠. 그리고 하이닉스 60만 원이 깨졌어요. 제가 60만 원 밑에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오를 때마다 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는 라운드 피겨도 있습니다. 그냥 저도 오늘 준비한 게 엔비디아 실적이 73%,
김대복 대표님. 이런 건 없습니다. 마약도 그게 안 돼요. 그럼 이런 마진율로 간다 그러면 2주간 더 올라가야 되고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는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면 하이닉스가 그래도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내년 실적치를 보면 지금보다 뭐 100만 원 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외부 변수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서 그래요. 금리 변동폭을 금리를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월까지 보는데 이게 전문가를 거짓말로 만드는 시장. 왜냐?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 그럼 또 급등이라 그러면 급락 나오고. 네. 그럼 저는 오늘 시장 그 나스닥 선물이 1.75 상승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시장 하락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분명히 박스권인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고점과 지금 고점이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모습이.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간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다 하단으로 깨질 거예요. 이 하단으로. 그래서 3,700 이하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이 조 단위로 매수해 주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 파생시장으로 흔들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짧게 요거만 한번 여쭤볼게요. 1분기에는 4,200포인트를 다시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 12월을 봐야죠. 12월을 보고 그렇다면 그때 4,200포인트를 뚫는 뭐라고 할까 선봉장 하이닉스. 앞단에는 역시 하이닉스 것이다. 무조건 하이닉스. 재밌네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샀다 팔았다요. 단기 방망이 짧게 잡고. 예, 그냥 삼성전자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면 그냥 저는 딱 보는 게 삼성전자 빼고 하이닉스만 봅니다. 하이닉스 무조건 빠지면 오늘 6% 올랐잖아요. 어제 대충 샀으면 또 6% 먹고 그러면 제가 보는 방향은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사게 되면 꼭 나라를 구하는 하이닉스를 100만 원을 보겠다는 심리로 맨날 가슴 졸이는데 그냥 올라왔으면 팔았다가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사셔도 되고 지금은 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상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래요. 변동폭이 주가 바닥권에선 이런 폭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상 좋습니다. 제가 차트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죄송한데 방송 나올 때 딱 얘기해드린 게 네. 차트. 코스피 차트 같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인가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뭐가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때하고 동일합니다. 네, 잠시 후에 보여주시고 어쨌든 지금 전략적으로는 뭐 부담 갖지 말고 하이닉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시장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저는 공갈빵이라고. 공갈빵이요. 이건 또 뭔가요? 공갈빵. 원래는 공갈빵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 요즘 나라 이름 대기가 좀 민감해가지고 아, 원래는 땡땡 호떡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땡땡 호떡이요? 네. 전혀 오늘 김동엽 대표의 이야기에 제가 전혀 감을 못 아니, 잡고 왜 있습니다. 그 많이 무슨 부르는 호떡이 이름인데. 중국 호떡? 네. 그냥 중국 호떡이라고 하면 되죠. 그걸 뭘? 근데 요새 중국 이름 됐다가는 또 혼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뭐 이게 전혀 없는 건데 뭐. 그래요. 원래 이게 공갈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갈빵이 중국 호떡이죠. 네. 네, 맞아요. 공갈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푸짐하게 부풀어 올라 있고 그래서 되게 먹음직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깨무는 순간 비어 있다니. 비어 있잖아요. 네. 오늘 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뭐 여러 대표님들이 얘기하신 것하고 궤를 같이 하는데 뭐 대단히 기대를 뭐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서 받고 실제 그런 출발이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찝찝하다 이런 표현이 좀 딱 어울리기도 하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몇 개 먹어도 배는 안 부른 느낌. 사실 오늘 되게 오른 종목이 많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뭐 지수를 지탱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음봉 나거나 오늘 엔비디아랑 가장 좀 연관성이 큰 바이오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네. 한 60~70%가 음봉 떨어졌거나 윗꼬리가 많이 달린 그런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정작 주인공이 될 법한 종목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나왔을 때 뭐 겨울이 온다느니 뭐 이런 네, 표현도 네, 쓰긴 그 말씀 썼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고점하고 저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점이 좀 낮아지는 형태의 어떤 그 시장 지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최근 며칠 흐름 보면 내릴 때는 한 130, 150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내리는데 엊그제랑 오늘 같은 경우 결국 종가로 보면 한 7, 80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지만 내릴 때가 폭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지금은 굉장히 화려한 뭐 시장의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진짜 우리 뭐 아까 수익률대 얘기하셨듯이 열심히 매매하면 까먹는 장 이렇게 되기가 쉬운 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갈빵이라는 먹음직스럽으나 막상 한 입 깨물었을 때는 뭔가 안이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약간 공갈빵이라는 저 단어가 왜 저는 시적으로 느껴지죠? 어쨌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 김동엽 대표에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하신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이상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늘 말씀드리는 전략은 맨날 똑같은데 지금 지수장으로 봐서는 저는 4천 정도를 기준점으로 해서 5대 5로 가는 전략이다. 5대 5? 그러니까 잘 모르고 할 때는 여기서 발을 뭐 100% 뺀다라는 건 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장이라서 4천을 5대 5로 보고 어제 같은 경우는 3,850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진짜 마이크로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어제 3,850일 때는 65대 35 정도 되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뭐 100포인트가 넘게 올랐을 때 기준으로 보면 또 한 4대 6 전략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어제 오늘 사이만 해도 200포인트예요. 시장이. 네. 그러면 내 포트의 현금과 주식 비중이 20%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틈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도 대표님들 말씀 주셨지만 그런 정도의 약간 보수적이고 즉 요새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네. 며칠 전 한 일주일 전, 2주 전만 해도 코스피 25조에서 30조 가까이 거래 대금 나왔는데 요새 그렇죠. 그거 반토막밖에 안 맞아요. 나오거든요. 열심히 매매해서 이득이 될 게 없다라는 시장이라는 거,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네 분이 이슈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또 일냈다. 실적 담비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4분기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AI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 속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또 일냈다. 실적 담비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첫 번째 헤드라인을 두 분이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님하고 민경모 대표님 두 분이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어느 분의 말씀도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 먼저 먼저 하십시오. 제가 따라하게. 그래요.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예측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매출 총이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 이런 내용들이 이제 두 개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내용인데 하나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어떤 내용이 빠졌냐면은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AI 거품론이다. 저는 뭐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거품이다. 네. 근데 터뜨릴 사람이 없다. 예, 터뜨릴 거죠. 사람이 없다. 네. 거품이라고. 저 역시도 거품을 즐기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뭐 전제를 깔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이제 그 돌려막기에 대한 내용들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거를 그 자영업으로 치면은 인테리어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되는데
젠슨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가서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수십조씩 쏟아부었는데 네. 그 수십조를 쏟아부은 것을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칩이 호프에서 그 다음에 블랙켈, 루빈으로 단계가 계속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블랙켈로 넘어가면 호프는 줘도 안 한다. 네.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프에서 블랙벨로 넘어가는데 그게 내용 연한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이게 2년이냐 4년이냐 안 그러면 6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이제 2년 4년이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다.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찜찜했다. 차라리 이제 그런 부분이 질문이 나와가지고 젠슨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거는 또 6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쓸 사람은 한 7, 8년 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달라졌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거품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다. 조금 찝찝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번 실적을 보면서 좀 우려됐던 부분이었다. 그럼 그런 내용들 빼먹고 말을 안 했다.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거품론에 대한 어떤 아니 제가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들은 꼭 어쨌든, 한번 물어보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걸 안 물어봄으로써 뭔가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슈거든요. 지금 그래요? 이게 AI 거품론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제일 마지막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만 만약에 이제 감가상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지금 뭐 계속해서 매출 총이익 그다음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나올 수 것이다. 있다. 예. 그렇다면 그럼으로써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지만 거품론에 대한 어떤 해소가 안 됐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는 솔직히 누가 거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그렇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태클을 걸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내대로 갑니다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요. 보통 어떤 일이 가장 큰 게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잔잔한 300개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300개 정도가 나오면은 그다음 29개 정도가 나오고 29개 정도가 나오면은 큰 게 한 건 터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지금 요 근래 들어서 엔비디아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 논란이 많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하인리 법칙에서 보면은 가장 윗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붙을까?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가 물론 저는 위클리 옵션 만기하고 같이 걸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롱숏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매도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 계속 매도하는 쪽이 맞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조금 찝찝한 구석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경무 대표 의견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이슈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민경무 대표는 어떤 이야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주실까요? 엔비디아 또 일냈다 실적 담비의 웃음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네, 엔비디아 일낸 거죠. 마진율이 63%. 물건 팔아서 이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열풍이 대단하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얼마가 적정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의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뭐 거품이든 뭐 얘기 나오면 더 오르면 거품을 안고 가는 거고 거품론이 나왔는데 빠지면 역시 거품이 맞아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흑과백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의 문제는 이동근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시죠라고 말씀을 제가 했는데 앞에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GPU를 25만 장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GPU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용도가 몇 년 정도 쓰일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지금 내년 정도면 2년으로 봤을 때 교체 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출이 2년 기한이라 그러면 매출이 또 늘어나겠죠. 새 제품으로 또 바뀌니까. 네. 근데 이게 새 제품을 안 바꾸고 계속 쓴다면 설비 투자가 끝나가는 무렵에 실적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년은 조금 불확실하다라고 저도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GPU라는 걸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DDR 같은 경우에는 확인했었던 게 뭐냐면 메인보드를 갖고 가격이 오를까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런 개념이었는데 GPU의 수요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국가가 사재 끼는 것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찾았을 때는 언제 반영을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디램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주가를 선반영하는데 GPU도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탄탄한 실적으로 갈 것인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품론이 제기됐을 때 다음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10% 20%만 내리면 거품론이 사실처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같이 계속 치고 갈 땐 엔비디아가 한번 정점을 찍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가 하락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섞인 말씀, 확인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형태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데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은 쉽게 얘기해서 기술 번화는 장비 싸움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무조건 만들어야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데 네. 챗 GPT 써보셨죠? 네. 그런 업체들이 7개가 갔다가 이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7개 업체가 계속 수요처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치킨 게임의 시작입니다. AI 업체 돈 버는 업체들이 싸워서 그 몇몇 기업이 남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옛날에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뭐나 다 전기차 하겠다. 지금도 뭐나 다 AI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되는 지금은 진입장벽을 넘으려고 그런 거지 사실상 진입장벽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경쟁업체들이 쌓여서 그 엔비디아는 돈을 벌어도 실제로 AI로 돈을 못 버는 기업과 전망치가 별로네 그런 순간 엔비디아 무너지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해야 돼요. 네. 아까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네, 그래요. 아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줄을 그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현재를. 차트인가요? 이거는 2021년도 네. 차트입니다. 자, 차트가 똑같죠. 제가 우상향으로 아까 그었을 때하고 왜 똑같다 그러냐면 요걸 잘 보십시오. 2021년도입니다. 네. 그랬다가 3달 조정받고 정고점 넘을 것 같이 했다 무너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그럼 지금 형태의 차트는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유동성을 엄청나게 푸른 상태에서 정점에 왔을 때 금리 인하를 금리 인상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지금 자꾸 트럼프는 원하는데 지금 매파적 발언을 하고 이 상태를 몇 분기까지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상을 할지 모른다. 동결보다 더 아니 동결은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그 동결을 하더라도 2분기 지나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걱정하는 거고 상반기는 걱정할 거 없다. 가는 장이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또 일냈다 실적 단비라는 이슈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AI 거품론 잠식에 전력기기주 강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AI 거품론이 잦아들자 전력기기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와 글로벌 전력 인프라 교체 기대감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다시금 부각된 건데요.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AI 버블론 잠식의 전력기기 강세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 이야기는 김대복 대표가 준비하셨나요? 그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얘기가 계속했는데
그 엔비디아의 실적 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에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그쪽에서 매출이 얼마큼 나왔느냐인데, 예, 이번에 이제 예상은 이제 493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512억이 나왔습니다. 뭐 여전히 데이터 센터를 계속 네. 짓는데 지금 이제 GPU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GPU가 들어가가 GPU를 사놓고 이걸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돌아가지 않다. 그러니까 이쪽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쇼티지가 2년, 3년이 아니에요. 한 7년 정도 된다고. 주문하면 7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여기도 마진이 많이 났지만 100% 신장하지 않았습니까?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 100% 신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기기가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시장은 간다.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미국식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이제 이 기업이 국가에서 국가 자본주의를 동원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원자재 이런 데도 지분 투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쪽에 지분 투자하는 이런 쪽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기기가 아주 지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지금 현재 많이 올랐지만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전력기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럼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ESS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대복 대표님 좀 전력기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력기기 안에 네. 기본적으로는 전력을 만드는 것도 있고 운반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배터리 ESS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래요? 연료전지도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보다 그럼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 잠시 후에 저희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에 혹시 전력기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이 종목? 내 마음속의 탑픽이 아니고 네. 제가 대회- 공략했던 대회에 대회에 참여한 종목은 그렇죠. 전력기기가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현 위치도 지금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고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들어가면 이제 개인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네. 근데 뭐 저는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헤드라인 전력기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력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예, 편하게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전력기기는 사실 이제 지금 아까 이제 GPU 네. 얘기했잖아요. 26만 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냥 울산, 대전, 광역시 하나 전력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개 GPU 한 장당 700와트 정도 들어가니까요. 쿼리 원전 2, 3, 4, 5기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요. 26만 장 하나 하면. 그러니까 울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력이 아까 우리 김대국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뭐 전력기기가 어느 정도 26만 장 하면 들어가냐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그냥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에서 쓰는 60에서 100만 정도 인구가 쓰는 전력을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고전압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고전압 케이블, 그다음에 변압기부터 해서 ESS 에너지 그 배터리, 연료전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보면 그게 그 안에서 연결된 것들 굉장히 전력기기도 있지만, 예. 그렇죠.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풍력, 태양광, 뭐 원전, 수소, 뭐 다양한 어떤 섹터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 움직이느냐보다는 이것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놓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걸까요? 각 섹터마다의 어떤 대장주들을 이렇게 섭렵을 좀 해놔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데이터 센터라는 큰 호재 안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제가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김대복 유튜브 김대복 투자 클럽에 올려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순환매를 이쪽에 밸류체인의 어떤 순환매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AI 순환매를 이해하면 내가 다음에 투자를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유튜브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중국 한일령 반사이익, 여행, 면세, 수산주 강세입니다.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 통제와 영화 개봉 보류, 여행 자제 권고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여행, 면세, 수산 관련주에는 반사이익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중국 한일령 반사이익 계속 갈까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적 문제 세게 부닥쳤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본의 총리가 일본 자국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또 이걸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서로 치킨 게임처럼 끝을 향해 좀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이슈는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궁금한 사항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2016년도 그 사드 배치 이후에 한일령이라는 말로 그렇죠.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을 이제 표현을 하고 이번에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한일령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중국 정부는 그 누구도 한일령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않고 있죠. 공식적으로 내린 적도 없었고 오더를 내린 적이 없으니까 해제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린 적이 없는데 그렇죠. 뭘 어떻게 해제를 해제하냐 이러거든요.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쪽은 뭐 한마디 뭐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국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언제까지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 지금 평생 권력 갖고 있는 쪽하고 선출직으로 된 사람하고의 뭐 기간이 있으니까 방금 일본의 총리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역대급으로 지지율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네. 뭐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일하는데 지지율이 안 높을 수가 없겠죠. 또 미국하고도 엄청 아베 투잖아요. 일본 총리가 지금.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파상적으로 공세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뒷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방법은 결국은 화해를 빨리 하는 방법인데 그걸 택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렇죠. 서로 강대강으로 맞붙을 가능성, 맞붙는다기보다는 그냥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좀 은연중에 내비는 어떤 카드들을 일본에서 얼마나 이제 감수를 하느냐의 문제고 네. 그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반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값으로 이번 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숙박, 또 화장품,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의외로 재미있게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한일령도 결국 10년째거든요, 지금. 계속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 왔을 땐 드디어 해제될 것 같다 그랬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콘서트 한번 열어볼까 이런 얘기 하고 나서 간 다음에 또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그 중국 나름대로 이런 분위기를 타면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에서 결국은 대만 개입에 대해서 완전 포기 선언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일본도 어쨌든 자국 입장에서 자위대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서라도 그런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쉽게 포기 못하니까 서로 물러나지 않으면 의외로 이 이슈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폴리코노미라고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 이게 사실은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일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전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라는 연속성을 여쭤봤을 때 길지는 않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네 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OX판을 한번 들고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 한일령으로 인해서 중국의 한일령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주들이잖아요. 이 중국 소비주들 지금이라도 이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시면 O, 아니다.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고 혹은 기타 다른 모든 의견은 그냥 X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 아니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민경무 대표만 X고 나머지 세 분은 O입니다. 그럼 민경무 대표의 의견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의 의견. 일본하고의 중국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종목으로서는 그 뭐가 있냐, 업종은 그 호황을 맞을 때 1, 2년 정도 돼야지 단기적으로 특혜를 보는 건 단기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업종들 화장품이나 뭐 관광 나아지겠죠. 근데 장기적이진 못해서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저희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이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본선 원픽. 지금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종목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집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가볼 텐데 이동근 대표는 대회 참여는 안 하셨어요. 이동근 대표는 지금 시즌 2의 수상자로서 뭐라고 할 감독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대회 참여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 한 종목을 선택할 텐데요.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보고 앞에 제가 이제 연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자체를 이제 연말까지 저는 12월 11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변곡일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박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연기금에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보자. 그래요. 그런 기준에서 종목을 선택해 주셨다. 그렇다면 그 종목은 뭔가요? 예, 포스코 퓨처 M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 M. 예. 앞서 리튬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기차 얘기하면은 거의 죽은 주식이다 이렇게 하다가 제 근래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 이슈보다 ESS 관련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올라왔고 제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 장시간풍 그러니까 이제 심천 A 주식에 돼 있는 거는 강봉이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강봉이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제 부르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그게 중국 리튬 업체 중에서 1등 기업입니다. 거기 이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도에 리튬 가격이 한 3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리튬 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이제 중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좀 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내년도는 이제 전기차가 사실 이제 우리도 한 2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캐점에서 벗어나고 ESS 쪽에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 이제 리튬 가격이 전체적으로 부족이라든지 내지는 공급량 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보시는 원픽으로?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근 대표는 원픽 종목을 대회 참여 종목 중에 원픽을 포스코 퓨처엠에 주셨는데 이거는 양태원 대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김대복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김대복 대표는 일단 본인의 종목부터 본인의 종목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원픽 종목을 먼저 짧게 만나보고 또 다른 분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업황 쇼티지가 나고 지금 이제 실적 개선 그리고 수급 개선 이런 종목에 기관점을 두고 앞서 종목은 전선 쪽에서 나온 건가요?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LS 일렉트릭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그 ESS용 전력 변환 장치 여기에 미국의 인증을 획득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종목 LS 일렉트릭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대회 참여한 종목, 참가자들 종목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선별 기준에 놓고 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요거는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요. 네. 예, 로봇이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에서 로봇이 이제 재부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 삼성이면서 LG하고 협력한 이런 로봇주가 있어서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예, SPG입니다. SPG. 예, SPG이고요. 이 SPG는 원래는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게 조금 더 모터나 감속기를 같이 함께 하는 이런 흐름인데 지금 이제 원래 LG하고 협력을 맺으면서 액추에이터에 대한 협력을 맺으면서 삼성의 있던 부품을 납품하고 이게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어떤 부품을 썼댔는데 이 그 SPG의 어떤 부품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라서 제가 좀 뺏어오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원픽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민경무 대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인의 종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대하제약입니다. 대하제약. 네. 몰랐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안 오르네요. 아주 징하네요. 그래요. 자, 일단은 바이오 지금 LNM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오늘 리가캠 뭐 지금 일라일리 그다음에 노보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미국에서 급등하고 있거든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근데 한국 시장도 연관돼서 비만 치료제가 가고 있고 바이오가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조 8천억짜리 라이센싱을 한 바이오 업체도 잘 가고 있죠. 대하제약은 제약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이 아니라서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요것도 바이오는 맞습니다. 대하제약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가는 건 비만 치료제가 가는 이유가 제형 변경입니다. 저도 뭐 해봤었는데 비만 치료제는 무조건 배를 찌르거든요. 근데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경구용으로 바꾸면 특허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제형을 변경할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매일 맞아야 되는 거 한 번 맞으면 뭐 한 15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형을 변경하는 거죠. 근데 대하제약 같은 경우 지금 파클리탁셀이라고 항암제로는 해마다 25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그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웬만한 암에서는 다 쓰고 있는데 이 약이 진짜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파클리탁셀, 뭐 유방암, 위암 이런 경우에 전날 입원하거나 당일날 새벽에 가서 저녁 때까지 첨가제하고 같이 12시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 걸린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부작용도 커서 탈모가 생기고요. 근데 대하제약에서 만든 리포락셀은 동일한 효과보다는 낫습니다. 대등한 게 아니라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제형만 변경해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되겠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약을 세계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리포락셀이 만들어서 마시면 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자기가 처방 받아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라이센싱도 했고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6천억, 7천억 가도 할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나오던 거라 마시는 항암제 기사 나오면 상치고 근데 이제 실적이 받쳐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보험 등재에서 실패해서 중국에서 보험 등재를 기다리고 있고 보험 등재가 성공하면 매출은 높게 나올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건데 뭐 저는 흙 속에 진줄 찾으라 그러면 이 종목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하제약은 우리 민경무 대표의 참여 종목입니다.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해 주셨고요. 자, 이제 본인의 종목이 아닌 다른 참가자들의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민경무 대표는. 지금은 조금 투기적인 장세죠. 네. 시장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안 가면 바이오가 가고 있고요. 반도체 바이오 안 가면 올라가는 게 신규주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잡주,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네네. 그런 장세니까 지금 신규주는 신규주에서? 투기적인 장세거든요.
그래서 신규 종목이 뭐 상장하자마자 300%. 그래서 이노테크를 보고 있는데 주식 수가 800만 주 되고요. 주식 수가 800만 주 되고 그냥 차트 미인주 네. 그 수급으로 봤을 때 그냥 오늘도 뭐 노타라든지 쿠리어스든지 막 급등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신규주가 아주 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노테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노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김동엽 대표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 본인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뭐 이슈에 좀 맞물려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를 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82억으로 역대급으로 분기 영업이익을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올해 잘하면 2천만 시대를 연다고 하니까 동사는 뭐 이름 그대로 해서 텍스프리라고 돼 있는 것처럼 와서 쓰는 돈들에 대한 이제 환급 서비스를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쓰고 그것도 환급해주는 과정에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리브영하고 연계 매출이 한 25%좀 나와서 올리브영 또 외국인들 오면 당연히 들리는 곳으로 요새 명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되는 매출이 나올 거고요. 동사가 또 의료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오면 의료관광 쪽으로 평균 350만 원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환급액도 큰데 이게 지금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이 환급 서비스가 일몰이 원래 연말까지로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의료관광에 대한 의지가 좀 크기 때문에 한 3년이고 연장이 된다고 하면 좀 이슈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동사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본인의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만나봤고요. 자, 이제 참가자 중 다른 분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선별 기준 짧게 들어볼까요? 선별 기준은 역시 연계금 수급이 굉장히 의미 있게 연기금의 들어오고 있고요. AI 쪽에 지금 피지컬 AI 그러면 이제 로봇을 얘기 많이 하지만 의료 AI 쪽에서 떠오르는 뭐 샛별이다 이렇게 어떤 종목일까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인데요. 3빌리언. 네. 예,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한번 매매했다가 짧게 나왔는데 그 희귀 유전질환 진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의 희귀 진단 관련된 시장이 30조가 넘는데요. 여기에 일정 부분 좀 참여가 가능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뭐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 그래요.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강점이 있으니까 뭐 네. 보실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 박우신 대표의 참가 종목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본선 나흘차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5 먼저 공개합니다. 네, 5위는 최인석 파트너 신세계 7%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김대복 파트너 LS 일렉트릭 8%대로 4위에 자리했네요. 이어서 3위는 나현우 파트너 노타로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는요. 박윤진 파트너네요. 펩트론 18%대 종목 수익률 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어제에 이어 김정기 파트너 SPG 무려 33%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높은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을 확인해 볼까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양태원 파트너 3%대로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이형빈 파트너 4%대로 4위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3위는 바로 김대복 파트너 5%대입니다. 그러면 2위는요. 와우, 민경욱 파트너 박빙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1등 누가 차지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의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두 분이나 순위 안에 계십니다. 목요일팀 세네요. 그렇죠? 목요일팀 굉장히 좀 세다. 상위 역시 1%입니다. 혹시 뭐 나이와 구력은 나이라고 왜 이게 같이 또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자 매매전 대국의 오늘의 1위는 과연 어떤 분인지 누적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나현우 대표입니다. 오늘 계좌 수익률 11.47%로 오늘의 1위는 나현우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나현우 대표가 오늘의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망의 1위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빠르게 스피드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대표님, 선별 기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기준의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저평가 종목. 예. 좋습니다. 과연 이동훈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예, 뭐 앞에 말씀드린 이제 미중과 중국하고 일본과의 분쟁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 지금 현재의 주가가 2013년도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주가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3,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한 3,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수준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의 뭐 지금 2013년도 하고 얼추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하시면은 네. 크게 뭐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연말까지 보기 좋은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 선별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미래 사업입니다. 가격 조정이 있고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은 로보티즈. 오늘 좀 로봇 전선 이쪽으로 좀 많이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로보티즈를 그렇죠. 오늘 뭐까지 하면 합산하면 한 200% 되나요 지금? 200% 넘죠. 넘나요? 예, 그런데 뭐 계속 김로봇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거든요. 네.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스마트 액추에이션이라는 것은 로봇 안에 감속기, 모터, 제어기가 같이 함께 들어있는 건데 이게 퍼스트 무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조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19만 원 전후에서 매매하고 30만 원 목표치 놓고 네. 17만 5천 원 손절 라인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없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로보티즈를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민경무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별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성장성이 있고 저평가된 바이오입니다. 성장성 있고 저평가된 바이오. 예. 과연 민경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민경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LNC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연말까지 봐야 될 LNC 바이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심하시면 기업 탐방은 못하겠지만 피부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LNC 바이오의 니트호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필러계의 혁명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흑자전환에서 지금 퍼가 10 정도예요. 셀트리온은 퍼가 400이 넘죠. 다른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만든 필러 부분에 있어서 니트호를 높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민경무 대표는 LNC 바이오를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이 김동엽 대표의 이제 탑픽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연말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 방 터뜨릴 것 같다. 연말 안에 한 방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기대감이 갑자기 확 되네요. 네. 자, 과연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연말까지 내 마음속의 탑픽은 인투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뭐 ABL 같이 플랫폼 기업이면서 삼바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삼바가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 들어간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동사와 23년부터 진행하던 프로젝트 중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연말까지라고 한시해서 예상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바 쪽으로의 기술 이전 계약이 완성되면서 동사가 한번 틀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투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인투셀까지 네 분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 세 분 준비되셨는데 우리 민경호 대표 준비 안 돼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 네.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기 싫어도 매일 해야 이게 됩니다. 오전인가요? 예, 오전. 많은 분들이 오후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인가요?
네. 매일 아침에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민경무 대표 너튜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세 분 바로 지금 입장인지 여쭤봐요. 먼저 오늘 김대복 대표부터 갔습니다. 저희 아시죠? 네. 무료 방송은 나이 순인 거. 김대복 아니, 대표부터 거기 왜 가보도록 나이를 하겠습니다. 좀-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엔비디아가 후실적이 나왔는데 내일 가장 빨리 오를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들어오세요. 내일 가장 빠르게 오를 종목 예.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동훈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이신가요? 예, 아니요. 10시 30분에 내일 시장 전망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본방은 내일 오전부터. 아침 8시부터 장 마감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또 있으시고요. 자, 이어서 김동엽 대표 지금 바로 입장인데 김동엽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저희 방송에서 이상한 농담 하시니까 저도- 그런 거죠. 제가요? 네. 알아듣지 못하는 농담. 아.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대표님? 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서 11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네. 있으니까 11월 대미를 장식할 황금 주식은 뭐 이런 제목으로 그래요. 예. 11월에 대미를 장식할 황금 주식 종목도 말씀해 주시나요? 예, 몇 개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입니다. 우리 김동엽, 김대복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훈 대표 10시 30분이면 지금이에요. 예,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요즘 같은 장에는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 민경무 대표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무료 방송이 아닌 유튜브 쪽에서 하고 계셔서 굉장히 외롭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랑, 많은 관심, 알찬 정보 가득 찼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민경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LNC 바이오네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로보티즈인데요. 매수가는 19만 원 이하,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김동엽 파트너의 인투셀,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내일은 어떤 참가자가 웃을지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